새로운 날들에 설레이나요? 아님 오늘보단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꾸역꾸역 하루를 버텨내셨나요? 그렇게 흘러가는 하루의 끝자락 스스로를 다독이고 계신가요? 기대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내일은 찾아온답니다. 오늘 꺼내볼 이야기는 새해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는 것입니다. 새해의 다짐. 혹시 올해 새해 다짐 세우셨나요? 올해는 운동하겠다. 올해는 책 많이 읽겠다. 올해는 건강 챙기겠다. 이런 다짐 세우셨나요? 아니면 세우지 않으셨나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요즘 새해 다짐 세우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예전에는 새해가 되면 당연히 다짐을 세웠습니다. 노트를 꺼내서 올해 할 일을 적었습니다. 올해는 꼭 이것을 이루겠다. 의욕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다짐을 세우려고 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세워봤자 뭐하나. 어차피 못 지킬 텐데. 그냥 안 세우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왜 의욕이 없을까? 나는 포기한 사람인가? 오늘 이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다짐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새해 다짐이 부담스러운 것, 그것은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무수히 많은 다짐과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당신을 현명하게 만든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이 두려워진 이후 새해가 되면 세상은 온통 다짐으로 가득 찹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말합니다. 새해 목표 세우셨나요?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인터넷에는 글이 넘칩니다. 2026년 버킷리스트. 새해 목표 세우는 법. 올해는 꼭 이루자. 주변 사람들도 묻습니다. 올해 계획 뭐야? 새해 다짐 세웠어.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전에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올해는 이것저것 하려고요. 계획 많이 세웠어요.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질문을 받으면 멈칫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특별히. 이렇게 얼버무립니다. 왜 그럴까요? 목표를 세우는 것이 두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울까요? 첫 번째, 실패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세우면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이루거나, 못 이루거나. 목표를 이루면 좋습니다. 성취감을 느낍니다. 뿌듯합니다. 하지만 목표를 못 이루면 실패한 것입니다. 자책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나는 정말 한심하다. 이런 자책이 따라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이 실패를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새해 다짐을 세우고 못 지킨 적이 몇 번인가요? 올해는 담배 끊겠다. 못 끊었습니다. 올해는 살 빼겠다. 못 뺐습니다. 올해는 운동하겠다. 1월만 하고 그만뒀습니다. 올해는 책 많이 읽겠다. 한두 권 읽고 끝났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목표 세우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세워봤자 또 못 지킬 텐데. 세워봤자 또 자책하게 될 텐데. 차라리 안 세우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에너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목표를 세우면 막 달려갔습니다. 힘들어도 버텼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런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의욕도 예전 같지 않고,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목표를 세워도 그것을 향해 달려갈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목표를 세우지 않게 됩니다. 세워봤자 실천할 힘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의미를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목표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면 승진할 수 있어. 이 목표를 이루면 성공할 수 있어. 이 목표를 이루면 인정받을 수 있어. 목표 뒤에 보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향해 달려갈 동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이런 동기가 줄어듭니다. 이미 은퇴했습니다. 승진할 직장이 없습니다. 인정받을 사회적 무대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면 뭐가 달라지지? 이걸 해서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표의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의미 없는 목표를 세우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네 번째, 남은 시간에 대한 인식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해 보였습니다. 올해 못 이루면 내년에 하면 되지. 지금 안 되면 나중에 하면 되지. 이런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 목표를 이룰 시간이 있을까? 이것을 위해 남은 시간을 쓰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귀해지니까 목표를 세우는 것도 신중해집니다. 아무 목표나 세울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 목표도 세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있으시죠? 목표를 세우는 것이 두려운 마음, 다짐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마음. 이것은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당신을 현명하게 만든 것입니다. 실패의 기억이 쌓인 시간 우리는 60년 동안 수많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시험 열심히 공부하겠다. 놀다가 못했습니다. 방학 동안 일기 매일 쓰겠다. 며칠 쓰다가 그만뒀습니다. 새 학기에는 열심히 하겠다. 한 달도 못 갔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도 계속됩니다. 올해는 저축하겠다. 급한 일에 다 썼습니다. 올해는 야근 줄이겠다. 일이 밀려서 못 줄였습니다. 올해는 가족과 시간 보내겠다. 바빠서 못 보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도 계속됩니다. 아이에게 화내지 않겠다. 화냈습니다. 배우자에게 잘하겠다. 싸웠습니다. 가족 여행 가겠다. 못 갔습니다. 40대, 50대가 되어서도 계속됩니다. 건강 챙기겠다. 못 챙겼습니다. 취미 생활하겠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자주 연락하겠다. 자주 못했습니다. 이렇게 60년 동안 수많은 목표를 세우고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이룬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못 이룬 것이 더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할 때마다 자책을 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이루면 잘했다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목표를 못 이루면 자책이 따라옵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했을까? 나는 왜 의지가 약할까? 나는 한심하다. 이 자책이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기억이 더 선명합니다. 60년 동안 쌓인 실패의 기억. 이것이 새해 다짐을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다짐을 세우려고 하면 과거의 실패가 떠오릅니다. 예전에도 이런 다짐 세웠는데 못 지켰잖아. 이번에도 결국 못 지킬 거야. 세워봤자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반복된 실패를 경험하면 아예 시도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안 될 거니까. 해봤자 실패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든 60년 동안 실패를 반복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반응입니다. 실패하면 아프니까. 자책하면 힘드니까. 아예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고 자책도 없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패한 것이 정말 실패였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올해는 운동하겠다. 이 목표를 세우고 1월만 운동하고 그만뒀습니다. 이것은 실패일까요? 네, 목표대로라면 실패입니다. 1년 동안 운동하려고 했는데 1월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다르게 보면 어떨까요? 1월 한 달 동안은 운동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몸을 움직였습니다. 완전한 실패는 아닙니다. 올해는 책 많이 읽겠다. 이 목표를 세우고 2권만 읽었습니다. 이것은 실패일까요? 만약의 기준이 20권이었다면 실패입니다. 하지만 2권을 읽었습니다. 안 읽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완전한 실패는 아닙니다. 우리는 목표를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했으면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60년 동안 세운 목표들, 완벽하게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다 실패인 것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했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패만 기억하지만 사실 완전한 실패는 많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 의지는 왜 우리를 지치게 하는가? 200년 전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의 철학의 핵심은 의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한다. 이 원함이 바로 의지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원합니다. 배고프면 밥을 원합니다. 추우면 따뜻함을 원합니다. 외로우면 사람을 원합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성취를 원합니다. 이 원함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게 합니다. 노력하게 합니다. 의지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의지의 어두운 면도 보았습니다. 의지는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해서 그것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 만족합니다. 아, 좋다. 원하던 걸 얻었다. 하지만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배고파서 밥을 먹었습니다. 잠깐 배가 부릅니다. 하지만 몇 시간 지나면 또 배가 고픕니다. 승진을 원해서 승진했습니다. 잠깐 기쁩니다. 하지만 곧 더 높은 자리를 원하게 됩니다. 돈을 원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잠깐 만족합니다. 하지만 곧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의지의 본질입니다. 끊임없이 원하고, 잠깐 만족하고, 또 원하고. 이 사이클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욕망과 잠깐의 만족 사이를 오가는 진자와 같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왜 안 되지? 언제 되지?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깐 만족합니다. 하지만 곧 또 원하는 것이 생기고 다시 고통스럽습니다. 결국 우리는 계속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본 인간의 삶입니다. 새해의 다짐을 이 관점에서 봅시다. 새해의 다짐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올해는 이것을 이루겠다. 이것은 이것을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의지가 목표를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합니다. 노력하게 합니다. 힘들어도 버티게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원하는 것을 아직 얻지 못했으니까요. 아직 멀었어. 더 해야 해. 힘들어. 이런 고통이 따릅니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 기쁩니다. 야, 해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또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이건 했으니까 이제 저것을 해야지. 또 달려갑니다. 또 고통스럽습니다. 목표를 못 이루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왜 못했을까? 나는 한심해. 자책이 따릅니다. 결국 목표를 세우는 것은 고통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루면 잠깐 기쁘고 또 달려야 합니다. 못 이루면 자책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편하지 않습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지가 강할수록 고통도 크다. 강하게 원할수록 못 얻었을 때의 고통이 큽니다. 목표가 클수록 못 이루었을 때의 좌절이 큽니다. 다짐이 거창할수록 못 지켰을 때의 자책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의지를 줄이면 고통도 줄어든다. 원하는 것을 줄이면 고통도 줄어듭니다. 목표를 줄이면 좌절도 줄어듭니다. 다짐을 줄이면 자책도 줄어듭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60년을 살아온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해 다짐이 부담스러워진 것입니다. 의지가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다짐을 세우면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짐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슈로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의지로 세상과 싸운다. 늙은이는 지혜로 세상과 화해한다. 젊었을 때는 의지가 넘칩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목표를 세우고, 이루고, 또 세우고, 또 이루고, 쉬지 않고 달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지혜가 생깁니다. 이렇게 달려봤자 끝이 없구나. 원하는 것을 이루어도 또 원하게 되는구나. 의지대로 살면 평화가 없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의지를 줄입니다. 목표를 줄입니다. 다짐을 줄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평화를 향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새해의 다짐이 부담스러운 것, 목표를 세우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은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혜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의지가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회의, 체념, 자기 검열 여러분. 새해 다짐 앞에서 느끼는 감정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첫 번째, 회의입니다. 다짐을 세워서 뭐하나. 어차피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텐데. 이 나이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에 회의가 듭니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 회의는 어디서 올까요? 60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짐을 세워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회의를 만듭니다. 해봤자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체념입니다.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뭘. 이미 늦었어. 나는 이대로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화를 포기한 것 같은 마음.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을 포기한 것 같은 마음. 이것이 체념입니다. 이 체념은 어디서 올까요? 나이에 대한 인식에서 옵니다. 60대가 되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해서 뭐하나. 이 나이에 변하려고 해서 뭐하나. 나이가 변화의 장벽이 됩니다. 그래서 체념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자기 검열입니다. 다짐을 세우려고 하면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전에도 못했잖아. 넌 의지가 약해. 웃기지 마.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다짐을 세우기도 전에 스스로를 검열합니다. 이건 나한테 무리야. 이건 내가 못해.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스스로를 검열해서 다짐을 포기합니다. 이 자기 검열은 어디서 올까요? 과거의 실패 경험에서 옵니다. 예전에 비슷한 다짐을 세우고 못 지킨 기억. 그 기억이 경고합니다. 또 그러려고, 또 실패하려고 이 경고가 자기 검열이 됩니다. 여러분, 회의, 체념, 자기 검열.
이런 감정들 느껴지시죠? 이것들이 새해 다짐을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다짐을 세우려고 하면 이 감정들이 올라와서 막습니다. 하지 마. 어차피 안 돼. 포기해. 이렇게 막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감정들은 적이 아닙니다. 이 감정들은 당신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회의는 무의미한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게 보호합니다. 체념은 불가능한 일에 매달리지 않게 보호합니다. 자기 검열은 또 실패해서 상처받지 않게 보호합니다. 이 감정들은 적이 아니라 보호자입니다. 다만 이 보호자들이 너무 강해지면 문제가 됩니다. 모든 것을 막아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이 감정들과 대화해 보세요. 알아. 내가 나를 보호하려는 거지. 고마워. 걱정해줘서. 하지만 이건 해볼 만한 거야. 작은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대화하면서 조금씩 움직여 보세요. 큰 다짐은 안 해도 됩니다. 작은 것, 할 수 있는 것만 해보세요. 다짐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마이너.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새해 다짐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사회는 목표를 강조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한다.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짐을 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마치 목표 없이 사는 것은 잘못된 것처럼 말합니다. 다짐 없이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게으른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회가 만들어낸 기준일 뿐입니다. 목표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다짐이 없어도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나무는 목표가 있을까요? 올해는 10cm 자라겠다. 이런 목표를 세울까요? 아니요. 나무는 그냥 자랍니다. 햇빛이 있으면 햇빛을 받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나무는 자랍니다.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1000km를 날겠다. 이런 목표를 세울까요? 아니요. 새는 그냥 날개가 움직이면 납니다. 먹이가 있으면 먹고, 둥지를 틀 때가 되면 틀고, 그냥 살아갑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하루를 보내고, 잠을 자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됩니다. 거창한 목표가 없어도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다. 삶은 그 자체로 목적이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목표를 이루면 행복해질 거야. 저것을 달성하면 만족할 거야. 목표가 삶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말합니다. 삶 자체가 목적이라고요. 오늘 하루를 사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라고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기 위해 사는 것이라고요. 이 관점에서 보면 목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새해 다짐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올해 목표가 뭐예요?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도 됩니다. 특별히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려고요. 이것은 부끄러운 대답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명한 대답입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그냥 하루하루 평화롭게 사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목표가 있는 것도 좋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방향이 생깁니다. 동기가 생깁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목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목표 없이 사는 것도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전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다짐이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됩니다. 목표가 무거우면 안 세워도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도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 다짐을 안 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다짐 대신 방향을 정하세요. 다짐은 구체적입니다. 올해는 10kg 빼겠다. 올해는 책 20권 읽겠다.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가 있으면 달성 여부가 명확합니다. 10kg을 못 빼면 실패입니다. 20권을 못 읽으면 실패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됩니다. 대신 방향을 정해보세요. 올해는 건강에 신경 쓰는 쪽으로, 올해는 조금씩 움직이는 쪽으로, 올해는 가끔 책 읽는 쪽으로. 방향만 정하면 숫자가 없습니다. 조금만 해도 방향대로 간 것입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두 번째, 목표 대신 습관을 만드세요. 목표는 이루는 것입니다. 이루면 성공, 못 이루면 실패. 이분법입니다. 습관은 하는 것입니다. 하면 하는 것, 안 하면 안 하는 것. 어제 안 했어도 오늘 하면 됩니다. 실패가 누적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기, 하루에 10분 걷기, 잠자기 전에 책 한 페이지 읽기. 이런 작은 습관은 부담이 없습니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날 다시 하면 됩니다. 세 번째, 결과 대신 과정에 집중하세요. 목표는 결과에 집중합니다. 10kg 빼는 것. 결과를 이루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대신 과정에 집중해 보세요. 오늘 산책한 것, 오늘 건강한 음식 먹은 것. 과정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세요. 결과가 어떻든 과정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 큰 것 대신 작은 것을 하세요. 거창한 다짐은 부담됩니다. 인생을 바꾸겠다. 완전히 달라지겠다. 이런 것은 무겁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것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 웃어보기. 오늘 하루 감사한 것 하나 찾기. 오늘 하루 좋아하는 것 하나 하기. 이런 작은 것은 부담이 없습니다.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됩니다. 다섯 번째, 해야 하는 것 대신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다짐은 보통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해야 한다. 책 읽어야 한다. 건강 챙겨야 한다. 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의무는 부담됩니다. 대신 하고 싶은 것을 해보세요. 산책하고 싶다. 좋아하는 드라마 보고 싶다. 맛있는 것 먹고 싶다. 하고 싶은 것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은 부담이 없습니다. 올해는 해야 하는 것 대신 하고 싶은 것을 해보세요. 그것이 더 행복한 한 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해 다짐이 부담스러운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이 두려운 이유. 실패의 기억이 쌓인 시간.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와 고통. 회의, 체념, 자기 검열. 이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새해 다짐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목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하루를 보내고, 잠을 자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의지를 줄이면 고통도 줄어든다. 거창한 다짐을 줄이면 자책도 줄어듭니다. 큰 목표를 줄이면 좌절도 줄어듭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를 향한 선택입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다짐을 세우고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당신을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다짐이 부담스러운 것은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다짐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올해 목표가 뭐예요? 이런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하세요.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려고요. 그것은 부끄러운 대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상담실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하루 특별한 것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창한 다짐을 실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맛있는 것 드세요. 좋아하는 것 하세요. 편하게 쉬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해야 하는 것에서 벗어나세요.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그것이 진짜 좋은 한 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짐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괜찮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